안녕하세요, 민지쌤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영상으로 만나는 문학 시간이네요. 우리 이번 주 동안에 총 4번의 수업을 통해서 4개의 시를 학습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학습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4번째로 볼 시는 신경님의 시인데요. 우리 농무라는 시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시 3편도 모두 정말 유명한 시였거든요. 자, 우리 보면은 맨 처음에 봤던 거 김소월의 시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윤동주의 시를 봤었고요. 그리고 3번째로 봤던 게 여러분이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시 봤었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신경님의 시예요. 자, 그래서 신경님은 이제껏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시는 주로 일제강점기나 이때 좀 20년대, 30년대 시였다면은 이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는 비교적 그거보다 좀 뒤쪽의 시대에 해당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인지 오늘 마지막으로 잘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시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 156페이지를 펴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교과서 15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내용 구조도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 거니까 여러분이 낭독을 하면서 시에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제목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들으면 좋겠죠. 이 농무할 때 농자가 뭐예요? 그렇지, 농사 짓다 할 때 그 농자고요. 무자라는 거는 우리 춤추는 거를 우리 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지는 춤이라는 제목의 농무의 시입니다. 자,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래, 농무, 신경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절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가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올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자, 요런 내용의 시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시와는 조금 다른 형식이죠. 지난번에 봤던 모닥불도 조금 우리가 보통 보던 시보다는 가로로 이렇게 좀 길게 돼 있는 편이었는데요. 자, 요 시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스토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기를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문장들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것 같기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뭐랄까 보통의 일반의 자유로운 그런 어떤 시 형식에서는 좀 벗어나 그래서 좀 자유로운 형식의 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라고 했는데 우리 내용 구조도부터 오늘 그려보기로 했었지. 자, 쌤이 미리 이렇게 한번 표 양식은 그려놔봤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 구조도를 먼저 그려볼 건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혼자서 먼저 써보고 계속 이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화자가 우선 누굴까요? 우리 화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렇지, 우리 한 번 나왔었죠. 자, 우리 일단 화자는 보통 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우리 나온 건 나의 복수형이죠.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우리라는 화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백석의 시 모닥불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일단 화자를 잡고요. 자, 대상 여러분이 좀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스토리처럼 이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뭘까라고 하는데 내가 조금 헷갈릴 때는 제목을 많이 참고하라고 했었죠. 결국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농무를 추고 있대잖아. 그래서 우리 대상은 농무라고 해도 뭐 크게 무방하겠네요.
자, 우리 내용 구조도라는 거는 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시를 간결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쌤 요거는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해석 그냥 틀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생각을 좀 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농무 말고 다른 걸 썼다라고 해도 크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농무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공간적 배경은 어딘 것 같아? 도시야, 농촌이야? 그렇지. 일단은 농촌이겠죠. 자, 왜냐하면 농무 자체가 농사를 지을 때 치는 춤이니까 우리 도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곳곳에서 우리가 농촌이라는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농촌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농무를 추고 있는 상황이죠. 농무를 추고 있음 이런 상황인데요. 자, 독특한 게 있어 얘들아. 농무를 출 때 있잖아. 지금 우리 한 자리에서만 계속 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보면은 계속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교과서 157페이지 보세요. 자, 이런 것들 우리 전통 이런 놀이 이런 거 춤추고 이런 거를 좀 받는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가만히 서양 음악처럼 이렇게 바이올린을 가만히 서서 연주하거나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계속 신명을 이렇게 느끼면서 뭔가 움직이면서 계속 이동하는 느낌이 있죠. 여기에서도 이동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어디론가 계속 이동하면서 농촌에서 농무를 추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정서들이 나오는데 정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자, 요거 이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정서가 여러 번 나오는데 자, 어떤 정서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태도에서 보면은 결국 이 사람은 농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농무를 추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 그 농무를 춘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태도, 지금 농무를 추고 있는 태도가 어떤 태도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추측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제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내용 구조도를 이렇게만 하고 지금 몇 개의 숙제를 좀 내줄 거예요. 숙제라고 하면은 이제 끄고 여러분들이 잠시 한 10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나서 수업에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숙제는 무엇이냐? 쌤이 여기 내용 구조도에서 형광펜으로 밑줄 쳐주는 곳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일단 이 사람들은 계속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몇 군데를 계속 들려. 그래서 그 몇 군데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내가 여러 가지 정서를 느끼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농무를 추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농무를 추고 있다라는 건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 걸까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요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건 사실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힌트는 지금 요 시는 1970년대에 나온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현실의 시라고 생각하고 힌트니까 여러분들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좀 더 많은 힌트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숙제는 이거고요. 자, 두 번째 숙제는 작품 분석 질문 퀴즈를 쌤이 몇 가지 갖고 왔어. 여러분 노트에 적고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자, 1번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라는 건 대놓고지, 그지? 대놓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여러분 이농현상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농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농민들이 이농현상으로 쓸쓸해진 농촌의 풍경을 형상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딘지 그 식구를 한번 찾아보고요. 꺽정이
서림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힌트가 드러났네요. 1970년대 바로 산업화 시대지, 그치? 산업화 때문에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농민의 상황이 드러난 식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이 어딘지 찾아보고요. 마지막 자, 보면 역설적인 상황으로 농민들의 심리가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역설적이라는 건 뭐야? 기쁘면서도 슬프다. 그러면서 뭐 웃으면서 운다. 뭐 아니면은 춤을 추면서 가만히 있는다. 뭐 이런 거 있지. 겉으로 우리가 혹은 상황적으로 역설적, 말이 되지 않는 모순적인 걸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 역설적인 건지 그 부분에 농민의 심리를 드러낸 부분은 어딘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10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 멈추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는 답을 달아보고 이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 활동지 문제를 다 해결을 했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은 내용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꼭 해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들이 맞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바른 접근으로 우리 시를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쭉 읽으면서 시의 내용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색으로 볼까? 쌤이 보라색을 참 좋아해요. 보라색으로 우리 한번 내용을 봐봅시다. 자, 보면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얘들아, 보통 징이 울리면 징 이렇게 울리면은 뭔가 공연이 시작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막이 내렸다. 공연이 끝났네요, 그치? 자, 우리 시는 지금 시작했는데 공연이 끝났어. 그래서 작품 시작과 동시에 지금 공연은 농무 공연이겠지? 공연은 끝났어요. 너네 느낌이 어떠니? 오, 신나. 와우, 굉장했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야? 약간 뭐야? 끝났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자, 여기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공연이 끝난 부분으로 바로 시작하는 의미가 바로 공연이 끝난 어떤 허탈감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왜 허탈한지는 뒷부분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징이 울리면서 막이 내렸다. 공연이 끝났어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가설무대라는 거는 임시로 만든 무대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요. 좀 허름하고 이런 소소한 그런 무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허탈감을 느꼈는지가 벌써부터 조금 감이 오죠. 자,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여기도 마찬가지지. 자, 공연을 하고 마쳤는데 구경꾼이 돌아간 이 가설 무대 보니까 운동장이 텅 비어 있었대. 뭐 함성 소리로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는 듯하다.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텅 빈 운동장, 휑한 운동장 이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여기에서도 뭔가 허탈감이나 쓸쓸함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얘들아, 지금 공연을 했는데 왜 계속 허탈하고 쓸쓸하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 뒷부분에 보면은 이 농촌의 지금 현실이 어떻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좀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아까 얘기했었지, 우리. 화자가 단순히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전체, 공동체의 문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눈치채 주시겠죠? 공동체의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우리 전체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분이 얼룩진 얼굴로 공연을 했으니까 얼굴에 이렇게 무대 화장 같은 걸 했겠죠? 이게 얼룩진 지우지도 못하고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라고 했어요. 일단 이동을 했네요. 자, 얘들아, 우리 지금 몇 가지 체크해보자. 지금 장소가 이동했잖아. 자, 첫 번째 장소 어디였어요? 그렇지. 첫 번째 장소 여기 보면은 텅 빈 운동장 첫 번째 장소가 있었죠. 자, 운동장에서 공연을 딱 마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 갔어? 그렇지. 학교 앞에 소주집으로 몰려갔다.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뭐냐면은 공연이 끝났으니까 뒤풀이로 그리고는 그 허전한 마음과 허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그 뒷부분 보니까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얘들아, 여기 보면은 우리 시 좀 독특한 게 지금 공연을 마치고 쓸쓸하고 허탈하다 이런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다가 굉장히 대놓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자,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이 고달프고 답답한 거야. 그래서 원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정서 몇 가지 벌써 찾았잖아. 그러면 정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정서, 쓸쓸하고 허탈한 정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사람들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라고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뭔가 답답하고 고달프고 원통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지금 이런 정서를 느끼고 있어요. 자, 뒤에서도 또 계속 이어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는 연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연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일단 그냥 내용상으로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내용 부분은 보니까 공연을 마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소주집으로 몰려가 지금 술을 마시면서 원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따 뒷부분에 시의 구성은 정리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냥 들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또 나가. 어디로 가냐면요. 어디로 가냐면은 꽹가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우리 바깥에 장거리라는 건 시장 있지, 그치? 시장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지? 시장거리로 지금 꽹가리를 앞장 세워서 아까 못한 공연을 그냥 또 술을 마시다가 술김이 일어나서 막 꽹가리 치고 우리 오른쪽 그림처럼 상상하면 되겠네요. 장거리로 나서면서 꽹가리 치고 뭐 하고 있어, 그림처럼. 자, 그랬더니만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얘들아, 지금 이런 거 흥겹고 신나는 공연, 농사 짓는 공연을 하고 있으면 누가 주로 많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아줘야 돼? 그렇지. 젊은 청년들이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같이 와가지고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홈이랑 이렇게 삽 같은 걸 갑자기 들고 얼쑤 이러면서 같이 함께 어울려야 되죠. 근데 따라 붙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따라 붙는 거는 그냥 애들뿐이래요. 아, 웃기다, 재밌다 뭐 이러고는, 그리고 처녀 애들도 옆에 킬킬킬 그냥 웃으면서 놀고 있죠. 자, 요거 우리 뭘 상징하느냐, 지금 보면은 젊은이들이 농촌에 없는 거야. 아까 우리 뒤에 퀴즈 있었죠? 젊은이들은 지금 농촌에 없어요. 남아있는 거는 애기들이나 아니면은 여자들 뿐, 그리고 아니면 나이 굉장히 많은 노인들 뿐, 요런 식으로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없이 킬킬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가 내용상으로 두 번째로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이동을 했어. 아까 운동장에서 소주집, 그 다음에 장거리로 나서면서 농악을 다시 한번 울리면서 농무를 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도 호응해주는 사람 없고 애들만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뭘 느끼고 있냐. 보름달이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우리 아까 꺽정이 익숙한데,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해댄대요. 자, 얘들아, 이 두 사람들 옆에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 여기 한번 보세요. 바로 그 꺽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임꺽정이야. 그리고 서리미도 그 임꺽정의 책사래요. 같은 주인공의 옆에 사람이라는 거죠. 자, 결국에 이거는 홍명희가 쓴 임꺽정이라는 소설의 주인공들이에요. 나오는 인물들이야. 소설 속 인물들이에요. 자, 근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 자, 꺽정, 임꺽정 의적이잖아. 그치? 뭔가 현실에 분노하고 저항하고, 그리고는 뭔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당대의 이런 이 인물들의 특징으로는 당대 현실에 분노하고
저항한 인물들이야. 자, 소설 속 인물들,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인물들처럼 이렇게 해지만 울부짖고, 이 사람들과 지금 같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울부짖고 해해된다. 해해된다라는 건 얘들아 그냥 진짜 즐거워서 웃는다기보다는 뭔가 자조적인 느낌이 들죠. 그치? 아, 내가 바보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서 그게 직접적으로 표출된 부분이 있어.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라고 하였죠. 너네 이런 표현 가끔 쓰잖아. 그치? 너네 이런 표현 언제 쓰는 줄 아니? 너네 시험 끝나거나 아니면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펜을 탁 집어던져. 아휴, 이런 독서실 구석에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공부나 해봤자 성적이 오르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한탄하죠. 그죠? 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조적.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해봤자 뭐하냐, 아 되지도 않는 거 뭐 이러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이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아무리 지어봤자 농사도 잘 되지도 않고 다 뭔가 소외된 현실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듦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바로 뒤에 보면 또 나와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렇게 나오지.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비료값이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원재료 값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계속 수익이 나지 않고 플러스가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만 치고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당대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농무를 치면서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농사 따위야 그래서 아예 옆에내나 맡겨두고 라고 하면서 뭔가 분노의 감정, 포기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장소가 아직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까지 끊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의 정서가 나와요. 자, 이 사람들 아까 여기에서 우리 앞부분에서 보면 답답하고 원통하다 이래놓고 지금은 울부짖고 해해대고 그 다음에 자조적으로 한탄하고 그 다음에 때려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는 어떨 것 같아? 어떤 현실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뭐 체념, 울분, 자포자기 이런 정서들을 지금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다 때려쳐 너무 화난다. 나도 그냥 꺽정이처럼 막 울부짖고 막 그러고 싶은데 됐어. 농사 다 때려치고 그냥 맡겨두고 막 이러면서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쇠전을 거쳐서 쇠전은 소고기를 파는 곳이래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도수장을 간대요. 자, 도수장은 어디냐 하면은 도수장 옆에 보면 왼쪽에 뜻이 나와 있지. 도수장이라는 거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을 잡아 죽이는 곳이래요. 거기까지 와서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 얘 좀 이상해요. 그치, 좀 이상하지 얘들아. 여기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할게요. 쌤이 색깔을 선택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이 색으로 해볼까? 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쌤, 이거 좀 이상해요. 아까 계속 울부짖고 한탄하고 분하다 이랬는데 신명이라는 건 신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얘들아. 그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표현이 역설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신명이 나지 않아. 신나지 않아. 그치만 속마음은 어떻냐면 울분과 환이 들어있어. 이거를 그냥 신명으로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고 일시적으로 이걸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신명이 난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신나는구나. 농사 안 짓고 춤추니까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신명이 난다 라고 했고요.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하면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까지 묘사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농무를 추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 부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아빠 네 번째 정서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처음에 쓸쓸하고 허탈하고 술 마시면서 답답하고 원통하다고 하더니 아이 농사 다 때려쳐 이러면서 자포자기 울분, 분노, 체념 이런 걸 느끼더니만 마지막에는 신명을 느끼죠. 이 신명 주의할 거 진짜 신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울분과 한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신명이에요. 가끔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가끔 막 웃는 사람 있잖아. 그치? 그럼 너무 한스럽고 너무 울분이 나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뭔가 이런 걸 표출하고 싶을 때 그렇게 웃음이 나는 그런 상황, 역설적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자, 지금 이 시는 농무를 추고 있는 시인데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죠. 보면은 우리 아까 내가 주황색 네모로 한번 쳐봤어요. 처음에 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주집, 그 다음에 장거리로 나서서 그 다음에 여기서 도수장까지 와서 돌 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농무를 추고 있죠. 자, 얘들아, 이렇게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걸 우리가 공간의 이동을 통한 시상 전개라고 하죠. 자, 계속 공간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죠. 자, 얘들아, 우리 아까 마지막 신명나게 농무를 춘다라는 걸 보면서 아, 농무를 춘다라는 거는 어떤 태도라는 걸 여러분 좀 눈치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사람 현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신나서 추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울분과 반항감, 그리고는 뭔가 현실에 대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 이거를 저항할 수 없으니까 춤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이 농무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주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제는 적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따 뒤쪽에 좀 나와 있거든. 쌤, 여기 적으면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아까 힌트 1970년대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산업화라는 스포가 나왔죠? 70년대 바로 산업화 시대라고 했는데 이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분들 사회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많이 배웠을 거야. 산업화 시대 때는 산업화 하자 이러면서 이제 도시를 자꾸 개발함으로써 농촌은 자꾸만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 일해야 되는 젊은이들이 다들 도시로 가다 보니까 농촌은 점점 일할 사람도 없고 일을 해도 장사가 안 되고 먹을 게 없고 그리고는 힘들기만 한 거죠. 이런 현실,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울분과 이런 걸 표출하면서 이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가슴 아픈 시의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쌤이 아까 요 퀴즈의 내용들도 쭉쭉 요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시의 구성 아까 쌤이 4가지로 끊어줬죠. 자, 여기 이동에 근거해서 끊어준 거예요. 처음에 운동장 공연이 끝나서 뒤풀이하자 하면서 소주집으로 가죠.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술을 마시며 원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장거리에서 농악을 막 울리면서 쪼무라기들만 붙고 처녀애들이 붙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변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로 나서면서 막 걱정이 서림이 얘기하면서 현실에 대해 자꾸 분노하고 얘들한테 주의해야 될 거 분노해서
우리도 안 되겠다, 뭘 하자 이러면서 의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현실에 대해서 걱정이랑 서림이처럼 분노하고 울분을 가지긴 하지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농사 따위야 때려쳐, 춤이나 춰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도순장 앞까지 왔을 때 이제 춤이 절정에 달하면서 신명이 나서 이건 역설적인 울분과 한을 담고 있는 신명이라고 했었지, 농무를 춥니다. 여기까지가 이 시의 전체 내용이었어요. 자, 제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현대시고 서정시고요. 자, 얘들아, 이렇게 농민의 삶에 대해서 다룬 시를 우리가 농민시라고 합니다. 이 현실을 굉장히 반영한 시기 때문에 사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농무를 추는 모습, 우리 주변의 현실의 모습, 인물의 어떤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하기 때문에 묘사하기도 했고요. 자, 아까 태도, 비판적이라고 했죠. 어쨌든 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비판적인 시예요. 자, 주제 아까 혹시 정리하지 못했으면은 요걸로 정리를 해주세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어떤 농민들의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이 포인트, 그리고 농민들이 소외됐다는 거 포인트,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 세 가지 이렇게 포인트를 짚고 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군데군데 이제 작품의 특징이라던가 쓴 뭐 형식상 특징 이런 것들 좀 보였는데, 이 시는 굉장히 압축적인 시가 아니라서 그렇게 형식적인 특징이 막 드러나진 않는데요. 자, 여러분들 군데군데 봤던 표현법들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거? 직설적으로 이렇게 화자를 정서를 표현한 부분들이 드러나는구나. 그리고는 역설적인 이런 상황으로 화자의 어떤 심리, 농민들의 심리를 잘 표현했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설 속 인물들을 끌어와가지고는 어떤 화자의 정서를 표출했구나 라는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는 공간적인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시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시대현실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거까지 다 정리하진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1960년대, 70년대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였어. 그래서 농민이 소외되어서 살기가 어려웠죠. 농민들이 많이 떠났어. 도시로 상했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시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에 대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원통함, 울분들이 표출됨으로써요, 소외된 농촌 현실, 이거 문제다라고 하는 작가의 비판적인 태도. 작가가 그러니까 이런 소외된 농촌의 현실에서 얼마나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지를 비판하고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 작품을 썼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도 보면요, 이 얘기는 지금 어떤 한 개인의 특정적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 전체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농민 전체의 현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두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공부한 네 번째 작품도 앞에 것들과 마찬가지로 형성평가를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 꼭 한번 풀어보고 정답까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4번에 걸쳐서 4작품이나 공부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공부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은요, 따로 정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간단하게 우리 배웠던 것들에 대한 갈래적 특징만 한번 살펴보고요. 나머지 시간들을 보낼 거니까 복습 잘 하고 학교에 질문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